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조근조근 유튜브 하는 김용숙입니다. 네, 오늘도 뽕숭아 학당 너무 재밌게 봤죠? 오늘은 마치 이찬원 데이 같습니다. 이찬원 얘기를 또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찬원에 대해서 할 얘기 너무 많습니다. 내용이 너무 깊고 넓고 방대합니다. 이 얘기를 줄여서 하려다 보니 이 대본을 만드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댓글. 그렇지 않아도 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있는데 계속 욕심을 부리고 있네요. 제가 고맙습니다. 오늘 먼저 이 제작자들에게 또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이 예능은 지루하면 안 됩니다. 내용이 심오해도 안 됩니다. 가볍게 웃고 지나치는 그런 방향으로 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 문제를 다룬다든지 하면은 지루합니다. 그런데 이 지루하고 심오한 문제를 아주 사람들이 쭉 빠져들게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F4의 마음 상태를 살피면서 그것을 재밌게 제작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소리에 빠져들게 제작했습니다. 제작을 잘했다는 것과 또 F4의 심리 상태를 살펴서 그들에게 발전, 앞으로의 발전에 크게 도움을 줬다는 거, 이거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장윤정이라는 여거를 초청을 해서 노래보다는 이 F4에 어드바이스를 하는, 코멘트를 해주는 그런 프로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프로를 보면서 장윤정 씨 영상을 하나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장윤정은 여걸입니다. 그건 다음에 하겠고요. 어쨌든 제작자들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얘기와 칭찬을 더불어서 하고 오늘 찬원군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찬원군이 심리상담을 받는 날입니다. 찬원군은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이 사람의 성향은 착한 컴플렉스에 걸렸다. 배려심이 너무 많다. 이 배려심이 많은 것 자체가 착한 컴플렉스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왜 착한 컴플렉스냐? 찬원군은 만인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구를 지가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구를 지켜야지, 만인의 칭찬을 받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만인을 배려해야지. 그 체격도 크지 않은, 나이도 많지 않은 25세의 이찬원 군에게 얼마나 어깨가 무겁고 머리가 복잡하겠습니까? 남들에게 비판을 받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선천적으로 선하고 백지 같은, 착하고 맑고 이런 것을 다 타고난 사람이기 때문에 남에게 비판받을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늘 살얼음판 같은 유리를 스스로 거기에 굴레를 씌워가지고 여기를 이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기를 돌볼 시간이 없잖아요. 자기를 돌볼 여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내가 막 아름답게 노래도 부르고
연극도 하고 멋지게. 이게 연극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사람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들어왔어. 근데 나는 뭐지? 허무한 거죠. 외로운 거죠. 배우들이 화려한 무대에서 연극을 딱 하고 막이 딱 내려오면 풀썩 주저앉는 거죠. 정말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타고나서 그렇게 안 하면 답답한 거야, 이 사람은. 착하지 않게 살면 이 사람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스스로. 얼마나 선한 사람입니까? 근데 본인이 견디고 내가 있고 남도 있고 착함도 있는 거지. 내가 견디지를 못하는데 남들이 착하다 그러면 뭐하고 선하다고 칭찬받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걸 좀 나쁜 쪽으로 비판을 하자면 찬원 씨는 욕심이 너무 많다. 뭐 돈 욕심 이런 탁한 욕심이 아니고 선한 욕심이 너무 많다. 이거 뭐 100%, 200%, 1000% 지지하고 칭찬해야 될 얘기죠. 그렇지만 자기 몸이 못 견디는데 자기 몸이 못 견디면 안 되잖아요. 우선 그래서 물론 그 상담 선생님도 상담을 해주셨지만 내가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찬원군에게 솔루션을 한다면 욕심을 좀 내려놔라. 만인의 연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10명 중에서 7명, 6, 7명 정도에게만 칭찬을 받으면 된다. 10명 100%의 칭찬을 받겠다는 욕심을 내려놔라. 그러니까 이렇게 욕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 정성을 쏟아서 살피고 보살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내 곁을 떠날까 봐 걱정인 거야. 내가 정성을 다 쏟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한 거예요. 내가 다 잘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나랑 그 인연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내 곁을 떠날까 봐 불안하고 초조한 거야. 그러니 엄마,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겠냐 이거예요. 할머니에 대한 애정은 어떠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이 막 너무너무 넘치니까 엄마의 이응만 나와도 눈물이 나고 이 착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보고 전우익 선생님이라고 돌아가셨어요.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결에는 책 말미에 우리가 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악의 외투를 걸쳐야 된다. 내가 선함이 가만히 있더라도 그 선함이 이 사회에서 잡아먹혀 버리면 그 의미가 없다. 나는 찬원군에게 악의 외투를 입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 악의 외투는 다름이 아닌 욕심을 좀 버려라. 내 몸을 좀 먼저 돌보고 남을 배려하라. 그리고 착한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라. 착한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라. 어떻게 만인의 칭찬을 받냐. 내 생긴 모습 그대로를 좋다고 하는 사람만 내 사람이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잘해줘서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다. 내가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음에도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이 내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보호해라. 그런 얘기를 꼭 들려주고 싶어요. 이 선함에는 죄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선함이 나를 해치면 안 되잖아요. 선함은 무죄지만 나를 해치면 선함은 유죄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찬원군은
배려도 우선 나를 생각한 다음에 배려. 착한 짓도 나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착한 짓. 그렇게 해서 나를 좀 생각하는 에고가 생기면 내 옆에서 사람이 좀 떠나도 덜 서운해요. 찬원 씨 정말 착한 사람이네요. 정말 이 시대에서 정말 국보급만큼 선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찬원 씨 먼저 생각해야죠. 찬원 씨가 있어야 내 주변도 있고 내 부모도 있고 뭣도 있잖아요. 제발 그 착함이라는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욕심을 좀 내려놓고, 그 욕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너무 정성을 쏟다 보니까 그 정성을 쏟은 그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날까 봐 불안하고 초조하고. 찬원 씨 대스타가 돼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아무리 받아도 요 세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찬원 씨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 나이 든 사람의 잔소리, 꼰대의 잔소리라 생각하지 말고 찬원 씨를 먼저 돌보세요. 찬원 씨를 위한 악의 외투를 걸쳐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목 놓아 그리워하던 외치던 어머니가 김치를 싸들고 대구에서 오셨어요. 어머니를 직접 찬원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찬원이가 왜 착한지 해답이 나왔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찬원이가 착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어머니 모습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어머니가 미인이시잖아요. 어머니도 똑같이 착하다 보니까 살은 못 찌셨어요. 왜? 어머니도 여러 사람에게 다 잘해야 되는 사람이야. 다 보살피고 베풀고 선하게 해야 되는 분이에요. 목소리도 높일 수 없는 분이에요. 화가 나도 본인이 다 속에다 쟁여야 돼. 소심한 분이에요. 찬원 씨도 소심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찬원 씨 어머니는 찬원 씨하고 그냥 붕어빵, 착한 붕어빵, 참 아름다운 모자예요. 정말 이쁜 모자예요. 칭찬해줘도 밤새고 칭찬해줘도 이쁜 모자지간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뽑아놨는지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우리들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더라도 찬원군과 어머니 당신들을 먼저 보살핀 다음에 칭찬도 받고 배려하고 베푸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 우리는 찬원 씨와 찬원 씨 가족들 오래 보고 싶거든요. 오래 보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오늘 감동받고 눈물 났어요. 찬원 군이 영웅 씨한테 사랑 고백을 했어요. 마음에서 진짜 우러나는 사랑 고백을 했어요. 찬원 군이 영웅 씨를 너무너무 좋아하네요. 그 찬원 씨의 온 상태라 그러죠. 무대에서의 그 보여주는 모습, 단정하고 엣지가 있고 멋지고 카리스마 있고 그런 모습도 사랑하지만 오프 생활에서도 너무 털털하고 사람을 잘 챙겨주고 점잖고, 찬원 씨는 그 영웅 씨 유튜브가 300명일 때부터 그 유튜브에 덕질을 했답니다. 덕후가 입덕을 했답니다.
그리고 찬원 씨가 노래 부르는 거를 들으면서 찬원 씨의 이미 팬이 되었는데, 팬이 되어서 진선미가 돼서 찬원 씨하고 같이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꿈만 같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근데 영웅 씨는 점잖게 아주 깊은 사랑으로 안아주잖아요. 저는 정말 임영웅 씨 팬이에요. 그의 멋짐과 점잖음과 실력과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서 저는 정말 임영웅 씨 찐팬입니다. 그래도 제가 그 마음을 잘 표현을 못한 것은 지인만 좋아한다는 비판을 받기 싫어서 저도 저를 아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좋은 이 두 사람이 브로맨스가 되기를 참 바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초창기에 서먹서먹한 것을 보면서 혼자 많이 안타까웠어요. 저들이 언제 친해지려나, 저들이 언제 가까워지려나, 두 사람이 만나면 서로 참 보완이 잘 될 사람이기 때문에. 영웅 씨는 정리정돈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찬원 씨는 선하고 맑은 반면에 정리정돈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패션 테러리스트예요. 근데 이 부분을 찬원 씨가 자존심 상해하지 않는다면 영웅 씨가 잘해서 멋쟁이를 만들어 줄 것이고, 노래는 둘 다 실력이 뭐하니까 서로 주고받을 게 없고 이거는 각자의 길을 가면 되고. 근데 두 사람이 잘 만나서 지나면 영웅 씨도 외로운 사람이잖아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이 두 형제가 만나서 친하게 지낸다면 최고의 브로맨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나이 차이도 많이 차이가 안 나고. 그래서 전 오늘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슬플 때는 별로 눈물이 안 나지만 기쁠 때는 눈물이 좀 나는 스타일이에요. 오늘 그냥 눈물을 안 보이려고 애를 쓰면서 방송을 봤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제가 유튜브 할 내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유튜브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